이번에 정숙이 빼고 우리끼리 보자. 살다 보면 참 묘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오래된 친구들인데 어느 날 문득 나만 빼고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 때가 있죠. 잘못 보낸 뒤 황급히 지워진 카톡 메시지 한 줄, 나만 빼고 찍힌 단란한 브런치 사진 한 장. 여러분은 믿었던 인연에게서 이런 은근한 배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한 번의 말실수 이후 평생을 믿어온 친구들에게서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한 50대 중반 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정숙 씨가 마주한 잔인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애들아, 정숙이 이번엔 빼고 오늘은 우리끼리만 보자. 오면 괜히 또 눈치 보이잖아. 정숙은 그 두 줄을 분명히 읽었습니다. 화면 위에 선명하게 박혀있던 자기 이름. 순간 정숙의 손가락이 그대로 멈춰버렸죠. 다시 확인하려 화면을 올렸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싸늘한 회색 글씨 한 줄만 덩그러니 남아있더군요. 그날 오전 정숙이 단톡방에 올린 말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어디 나갈 사람 있어? 읽음 숫자는 4개가 빠졌는데 답장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죠. 바쁜 날도 있고. 그냥 지나치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숙 톡 바로 아래로 미숙이 새 말을 올렸습니다. 얘들아, 오늘 브런치 어때? 저번 그 집 또 가고 싶다. 미숙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자가 답을 하고 헤라는 신이 난 듯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영희도 기다렸다는 듯 나도 라며 한마디를 보탰죠. 정숙 톡은 그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올려다보지 않은 채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눌리는 기분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삭제 메시지가 뜬 겁니다. 잘못 본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심코 선자 프로필 사진을 눌렀는데 며칠 전에 바뀐 푸사를 그때서야 봤습니다. 5시 늘 가던 브런치집, 창가 자리, 항상 정숙이 앉던 그 자리에 이번엔 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앉던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른쪽 구석 헤란이 늘 들고 다니는 꽃무늬 장바구니가 걸려 있었고 왼쪽 아래엔 영의 컵 파우치가 살짝 잘린 채로 찍혀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정숙만 빼고. 언제 찍힌 건지 날짜를 확인하려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때 단톡 알림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바로 눌렀습니다.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올렸다가 정숙이 읽기도 전에 황급히 지워버린 거죠.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왜 이런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정숙이 이 막막한 진실을 알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삭제된 메시지보다 며칠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이렇게 긴 그림자를 남기게 될 줄은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우린 다 같이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선자의 손주 자랑,
혜란의 남편 병원 뒷바라지, 그리고 영희가 푹 빠진 배우 이야기까지 정숙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고개도 끄덕이고 웃어야 할 대목에선 같이 웃어도 줬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이 안 나오더군요. 분명 같이 앉아 있는데 나 혼자만 저 멀리 겉도는 기분. 그 이물감이 자꾸만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선자가 웃으며 물었죠. 정수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어디 아파? 그 한마디에 정숙은 잠깐 멍해졌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 고여있던 말이 툭 터져 나와버렸죠. 있잖아. 우리 만날 때마다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 손주 얘기, 남편 병원 얘기, 연예인 얘기. 나는 그게 가끔 숨이 막히더라고. 사람 만났다 왔는데 왜 이렇게 허하나 했더니 그냥 시간 때우다 온 거라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을 뱉은 순간 알았습니다. 심하게 실수했다는 걸. 사실 정숙에게 이들은 정말 오래된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정숙은 챙겨줄 땐 누구보다 앞장섰고 속정도 깊었죠. 하지만 솔직함이 과할 때면 필터가 사라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들릴지는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순간 테이블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선자의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혜란은 들고 있던 포크를 소리 없이 내려놓더군요. 영희는 시선을 피한 채 커피잔 손잡이만 의미 없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미숙이었습니다. 지는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한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 던진 그 말투가 오히려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우린 그냥 이런저런 사는 얘기 하는 건데. 너는 꼭 맨날 듣기 싫다는 얼굴을 하더라. 정숙은 반박할 말을 찾으려 애썼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자기가 틀리지 않은 것 같다가도 또 미숙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어느 쪽도 꺼내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카페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가방을 챙기는데 미숙이 선자한테 작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우리 저 앞에 새로 생긴 데 잠깐 가볼까? 디저트 있다던데. 정숙 쪽을 보지 않은 채로 한 말이었습니다. 선자가 좋지 했고 혜란이 나도 했습니다. 영희는 잠깐 정숙을 봤다가 시선을 내리더군요. 그리고 미숙이 그제야 정숙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집이 반대 방향이잖아. 오늘은 그냥 들어가. 우리 잠깐만 볼 거야. 배려처럼 들렸지만 웃으며 내뱉은 그 말은 정숙을 뺀 다음 자리를 이미 정해놓고 던진 선고였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철이었죠. 정숙은 그래 하고 혼자 돌아섰습니다. 네 명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건 맞아. 그건 나도 알아.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꾸 이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지금 이 상황이 생겼을까? 아니면 그 말을 안 했어도 어차피 이렇게 됐을까? 그 경계를 혼자 계속 가늠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숙이 단톡방에 말을 올리면 읽음은 빠지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로 미숙이 말을 올리면 선자, 혜란, 영희가 우르르 반응했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자 이제는 더 이상 기분 탓이라고 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잡히는 방식도 교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같이 날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날짜와 장소가 이미 정해진 채로 단톡방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목요일 11시, 저번 그 카페. 그건 묻는 것도 맞추는 것도 아닌 그저 차가운 통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말을 잘못한 건 맞아요. 친구들이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들은 나를 은근히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넘기려다가 단톡방 대화를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딱히 뭘 찾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심코 손가락이 움직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대화 사이사이에서 정숙의 손가락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하나. 조금 더 올리면 또 하나.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예전엔 그저 흘려보냈던 흔한 회색 글씨들이었습니다. 단체방에서 실수로 보낸 말을 지우는 건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그 지워진 흔적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심지어 카페 사건이 있었던 그날 이전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죠. 정숙은 스크롤을 멈춘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나만 모르게 지나간 수많은 대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삭제된 메시지들이 카페 사건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 오늘 나를 뺀 게 처음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오래된 습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예감. 정숙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언제부터 이 무리에서 슬쩍 밀려나고 있었던 걸까요? 정숙은 그날의 브런치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늘 자기가 앉던 그 창가 자리에 미숙이 앉아 있고 영희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색한 구석이라곤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미숙의 자리였던 것처럼 그 어디에도 정숙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지독한 자연스러움이 정숙은 더 서글펐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문화센터 전시 소품을 같이 보러 가기로 했던 정숙도 가고 싶다며 미리 답까지 달아두었던 약속 날이었죠. 그런데 당일이 다 가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일정이 바뀐 건지 아니면 나에게만 연락이 오지 않은 건지. 정숙은 몇 번이나 단톡방을 올려다봤지만 화면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선자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더군요. 작은 접시에 담긴 디저트와 나란히 놓인 커피잔 2개. 사진 오른쪽 구석엔 혜란의 안경집이 보였고 왼쪽 아래엔 영희의 에코백 끈이 살짝 잘린 채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또 모였던 겁니다. 정숙에게 연락 한 통 없이 그 약속을 자기들끼리 지킨 것이었죠. 그 뒤로도 소리 없는 배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마시는 차 한 잔, 잠깐의 나들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숙의 빈자리는 어느덧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 빠지는 거야 서운하면 그만이라지만 그 소소한 순간마다 내가 없는 쪽이 그들에게 더 편안해졌다는 사실이 정숙의 마음을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한참이나 내려다봤습니다. 따져 물어야 할 것 같기도 했고 그러다간 나만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두렵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 단톡방이 아닌 영희의 개인 톡창을 열었습니다. 수십 번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겨우 이 한 줄만을 남긴 채 핸드폰을 엎어두었습니다. 내가 요즘 너희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답이 오지 않는 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오전이 되어서야 영희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어? 정숙은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결코 좋은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가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곳은 늘 다 같이 가던 그 단골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영희가 일부러 낯선 곳을 골랐고 정숙은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저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죠. 이윽고 커피가 나오고 정숙이 먼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내가 너희 기분 상하게 한 거 알아.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까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하지만 영희는 바로 정숙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그날 너 말이 우리 마음을 긁어놓은 건 맞으니까. 그런데 정수가 맞는 말이 꼭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 선자, 매일 손주 자랑하지? 근데 사실은 그 어린 것 돌보느라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혜란이도 그래. 남편 병원 뒷바라지에 지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쥐어뜯으며 산대. 내가 뜬금없이 배우 얘기에 푹 빠진 것도 사실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우리한테 이 모임은 그냥 시간 때우는 자리가 아니었어. 사소한 자랑이나 실없는 농담 같은 게 현실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해줬거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유일한 구멍이었던 거야. 그런데 너가 그날 그렇게 딱 잘라 말해버리니까 우리의 그 작은 쉼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아서 다들 마음이 참 허탈했던 거야. 누군가에겐 가벼운 수다였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인생을 버티게 하는 따뜻한 안부였는데 그날 너의 말은 그 간절한 마음들을 너무 쉽게 베어버렸어. 정숙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영희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런데 그날 일을 계기로 분위기가 자꾸 너만 쏙 빼놓는 쪽으로 흘러가더라고. 정숙이 말없이 영희를 바라보자 영희가 한숨 섞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이는 사실 예전부터 너를 좀 불편해했어. 사람들이 너한테 의지하고 기대는 걸 걔는 늘 못마땅해 했거든. 그러다 그날 너가 그렇게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 건수를 잡은 것처럼 굴더라고. 모든 것은 카페 사건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말실수가 화근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잔인한 사실. 나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말하자니 나만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무서웠나 봐. 영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끝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겁한 고백이 정숙에게는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아프게 들려왔죠. 정숙이 나직이 움츠렸습니다. 나는 또 그저 말 한마디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영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답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내가 말을 잘못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존재였고 그 사람은 단지 칼을 휘두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자신이 왜 미움을 샀는지조차 몰랐던 정숙 씨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정숙 씨가 이 차가운 관계 속에서
어떤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정숙 씨의 이 아픈 깨달음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정숙 씨가 다시 용기를 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숙은 주방 불 하나만 켠 채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잠시 망설이던 정숙은 조용히 단톡방 입력창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빌미로 사람을 은근히 밀어낸 건 그와는 전혀 다른 문제였죠. 그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맞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자 정숙은 오히려 변명 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내 기준으로만 사람을 본 것 같아. 별거 아닌 일상 같아도 다들 그걸로 웃고 버틴 건데. 내가 무심코 던진 말로 상처를 줬네. 미안하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정숙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처럼 답장을 초조하게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답을 보낸 건 영이었습니다. 봤어. 잘 받았다는 인사도 괜찮다는 위로도 아닌 그저 확인했다는 그 두 글자가 오히려 가장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뒤 도착한 선자의 답장은 화해도 원망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머물러 있었죠. 헤라는 또 달랐습니다. 나도 미안해.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세 개의 답장이 올라온 뒤 단톡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더 기다리지 않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은 뒤 불을 껐습니다. 미숙의 답장은 다음 날 오전이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괜히 더 마음 쓰지 말자. 겉보기엔 나쁜 말이 하나도 없는 참 잘 쓴 문장이었죠. 그런데 읽고 나니 이상하게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지나간 일이라면서 사과를 받았다고는 하지 않는 말. 마음 쓰지 말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그런 말이었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오해를 풀려 애를 썼겠지만 정숙은 그저 화면을 오래 응시하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전시회 준비를 위한 수채화 수업이 끝난 오후였습니다. 영희가 먼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갈래? 정숙은 가벼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자가 걸음을 멈추고 헤란이 어색하게 웃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많은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공기의 흐름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을 중심으로 하는 따뜻한 온기가 말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미숙은 한 박자 늦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숙이 앞장서면 모두가 따라갔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걷다가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숙과 눈이 마주친 찰나. 예전 같으면 그 눈빛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읽어내려 애썼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바라봤을 뿐 확인하려 들지도 풀어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가 단톡방에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나란히 놓인 커피잔 2개.
정숙은 그 아래에 작은 이모티콘 하나를 달았습니다. 별 의미 없는 줄 알았던 안부 덕분에 사람이 버티기도 한다는 것. 하지만 안부라는 이름으로 나를 갉아먹는 관계까지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 따뜻하게 머물되 결코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정숙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새로운 관계의 온도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정숙 씨처럼 먼저 손을 내미셨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그 인연을 놓아주셨을까요? 그리고 미숙 씨처럼 좋은 말로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숙 씨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